막간에 그거 한번 뭐 조사 한번 해볼까요? 설문조사 같은 거를 한번 심심한데 한번 해볼까요? 계엄과 탄핵에 대해 가지고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 싶은데 처음은 계엄 찬성, 탄핵 반대. 이건 좀 아무래도 극성 지지층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엄 반대, 탄핵 찬성.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개가 나오겠죠 결국. 네, 그러면은 계엄 반대, 개반 탄반. 탄핵 반대. 아마 계엄 반대, 탄핵 반대가 제일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계엄 찬성, 탄핵 찬성도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그렇죠. 하나 네. 넣어야지 뭐. 계엄 찬성, 탄핵 찬성. 탄핵 찬성. 네. 찬찬.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저희가 지금 2,000문 정도가 있으니까요.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네, 여러분 이거 그 저도 투표 헷갈려요. 예. 여기 좀 약간 이렇게 보니까 좀 어지럽긴 한데 계엄을 찬성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그리고 또 계엄 반대 탄핵 찬성, 계엄 반대 탄핵 반대, 계엄 찬성 탄핵 찬성 이렇게 쭉. 쫙 나뉘네. 지금 이제 압도적으로 많은 거는 계엄 반대 탄핵 찬성이 있습니다. 네. 개반 탄찬이 확실히 많죠. 저는 계엄 반대 탄핵 반대도 꽤 많을 것 같았는데 이 두 번째로 높긴 합니다만 예. 계엄 반대 탄핵 찬성이 제일 지금 높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네. 그래도 뭔가 중심을 잡고 보신다고 저는 그렇게만 평하겠습니다. 또 여기서 더 나가면 또 뭐라고 해요. 네네네. 중심을 잡고 보고 계신다. 그래서 탄핵 찬성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계엄 그거를 좀 극렬하게 이제 반대를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네. 계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의식하시는 분들이 거의 90에 가깝다. 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네요. 계엄 반대가 지금 두 개 합치면은 거의 90%입니다. 네, 87%. 88, 80, 뭐 6,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네네. 그만큼 계엄에 대해서는 사실 방어할 만한 논리가 없죠. 물론 대통령이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헌법에 있으니까 그건 맞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예를 들어 판단을 했다.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태라고 그 상황을 정의했으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쳐도 그 이후에 딱 두 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계엄 포고령에 있었던 정청이 금지, 다른 거 다 떠나서 뭐 의사들을 뭐 어떻게 처단한다고 그러니까요. 그거 다 빼고 네. 일단 그거 하나 정치활동 금지. 정치활동 금지. 국회에서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는데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거 들어갔던 것 자체가 위헌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저는 위헌이라고 봐요 그냥. 네. 그 다음에 의사당에 군인이 간 진입하는 것. 그 말씀 뭐 지금 막 증언이 뭐 여러 가지 뭐 세부적인 얘기에 뭐 차이가 있다라고 해도 일단 포고령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이제 뭐 그 뒤에 뭐 짜잘한 그런 얘기들은 또 형사 재판에서 다뤄진다라고 해도 일단 헌재 입장에서는 포고령이 있는데 거기에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제 나는 몰랐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윤 대통령 쪽에서 계속 집중해서 얘기하는 게 자 포고령 김용현이 알아서 베껴오고 처음에 잘못 베꼈다고도 하고 잘못 추가했다고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심판정 나와서 김용현이 제가 한 거다. 네.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네요. 이러면서 결국 자기가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 관련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국회 들어가라고 했느냐, 뭐 끌어내라고 했느냐 의원들 그거 가지고 지금 계속 윤 대통령 지시조차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인원이란 단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한 말이 성립이 안 된다. 그 얘기는 곧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렇죠. 이 논리잖아요 지금. 자, 요거는 현재 8명의 재판관들이 판단할 얘기다. 여기서 뭐 왈가왈부 해봤자 그렇죠. 인터넷 비용만 더 든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보니까 계엄 반대 탄핵 찬성, 계엄 반대 탄핵 반대 요게 이제 압도적으로 두 개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계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8, 90% 정도가 지금 되시는 걸로 이렇게 한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광장의 열기의 규모로 전체 여론을 판단하는 것은 오류의 가능성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중앙일보 기사를 보시면 이제 보수 즉 윤 대통령을 대통령 선거 때 찍었던 사람들조차 그 어떤 보수 관련한 성향의 그 농도에 따라서 윤 대통령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 정도가 많이 다르더라. 이게 쫙쫙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농도가 약한 분들은 안 나가겠죠. 그렇죠. 집회 안 예. 나가죠. 그럼 안 나가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우리는 잘 봐야 된다. 왜냐하면 네. 여론조사는 전체라는 게 아니고 전화가 와야 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전화 받는 사람 외에는 모르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투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음. 일반적인 뭐 사회 여론 할 때는 그게 되지만 뭐 FJ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뭐 버튼이 오른쪽이 좋아요, 왼쪽이 좋아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런 네. 여론조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파악하시고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네네. 그럼 진짜 투표 때는 모든 사람들이 한 표잖아요. 그렇죠. 투표율의 이제 문제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느 네네. 계층이 더 많이 투표에 참여하느냐의 문제도 있겠지만 네. 결국은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거나 별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표의 가치가 훨씬 더 가중될 가능성이 크죠. 지금 여론조사에 비해서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잔 말이에요. 막상 탄핵이 인용됐냐? 기각되면 뭐 그냥 가는 거니까. 막상 만약에 인용이 됐을 때 그럼 민심이 어떻게 바뀔 거냐? 그러니까요.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릅니다. 탄핵이 진짜 인용이 됐었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바뀔지는 또 모른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이번에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때 전당대회 63% 한동훈 대표를 찍었던 그 사람들의 뿌리가 남아 있다. 이런 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 성재준 대표랑 네. 얘기하면서도 제가 보수적으로 봤던 20에서 25%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 근거가 뭐냐? 뭐 여론조사에 계속 나오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 대표 찍는 그거를 보는 거고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역으로 네. 당시에 한 6개월 전인데 그때 윤 대통령은 당연히 직무도 정지 안 되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할 때고 네. 당의 친윤 세력들도 엄청 많았고 후보도 막 2명이나 내면서 네네. 압박을 해왔잖아요. 네. 그리고 왜 2명이 나갔느냐? 50%안 되게만 하면 한 명으로 해서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의원까지 막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랬는데 63이 나왔다는 얘기는 음. 윤석열 대통령 전성기의 63%는 네. 국민의힘 당원이 또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네네. 63%가 비윤 또는 반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자, 그럼 그 63%의 비윤 또는 반윤이 네. 윤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려 있는 상태에서 음. 탄핵까지 됐어. 어. 그러면 친윤으로 바뀌나요? 뭘로? 뭘로 바뀌어? 뭐 때문에 그럼 이분들이 내가 잘못 생각했네. 그동안 6개월 동안 탄핵당하고 하는 거 보니까 윤 대통령이 옳았네. 네. 내가 한동훈 대표 찍은 거 잘못했네. 하고서는 이렇게 갈까? 상당 부분은 안 갈 것 같아요. 그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 조기 대선전이 만약 벌어질 경우에 당내의 그 경선의 지도는 네. 윤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하고 반대 또는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시도를 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딱 양당 간의 결정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친윤이냐 비윤이냐로 나뉜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 대표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비윤이라고 볼 수 있느냐? 지금 회자되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홍준표, 오세훈, 김문수, 뭐 원희룡, 네. 뭐 나경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을 비윤 또는 반윤이라고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렇게 나뉜단 말이에요. 음. 덧붙여서 개업 때 네.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대한 부각. 덧붙여서 이재명이랑 붙었을 때 경쟁력을 어떻게 봐야 되지? 양쪽 다 뭉친다고 했을 경우 후보가 됐다고 했을 경우에 중도 확장력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까지 다 보면은 모르는 거예요.